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국내 증시인데요. 이 저PBR 열풍이 잠시 주춤하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한교수 매니저님,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많이 보셔야겠죠. 많이 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종목별로 지금 순환 랠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로 인해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벌써 두 번째 반등이거든요. 두 번째 반등이어서 제가 보기엔 반도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재상승할 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순환 랠리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조금 예사롭지 않은 그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부 엔캠이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반등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외된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이제 저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한테 추월을 당했다라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큰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 이제 저PBR 랠리가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겁니다. 저는 이 저PBR 관련주의 반등세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다라는 개념보다는 큰 흐름, 말 그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그 회사가 자기의 주식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요. 앞으로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 발표가 이제 있고 나서는 기업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저평가된 그 밸류업을 더 높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수 있어서 종목군들은 갔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만 나지 않고 또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가 좀 더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들까지 보게 되면 정부의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PBR 관련주의 반등은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들은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저PBR 관련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주들, 또 은행주들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지주사들 이런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PBR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는 옥석은 가리되 우리가 중장기로 관심을 계속해서 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PBR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좀 현금성 자산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렇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저PBR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 마찬가지고 PBR 자체가 뭐 0.2배, 0.3배 됐던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퍼가 3배, 4배밖에 안 되는 대표적인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런 가운데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고 상당히 커지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PBR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성장성이 있고 또 돈을 잘 벌고 그래서 회사 잉여금이 나오고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매 년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저PBR 관련주의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성장 가치가 있고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PBR 관련주 내에서도 또 현금 자산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옥석거리기 말씀을 해주셔서 백인현 매니저님, 제가 오늘 옥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카카오 사형제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옥인지 석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바닥에서 이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바닥에서 이미 네이버랑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가 먼저 튀었단 말이죠.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약간 좀 많이 억눌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많이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근에 매출이 꾸준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을 겨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먼저 튀었지만 내일장에서는 안 움직인 네이버도 같이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PBR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저 PBR 쪽에서는 이제 제가 코리안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 이제 유일한 재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재보험 계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저 PBR 관련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코리안리가 관심 종목입니다. 네, 저 PBR 관련해서 백인현 매니저는 코리안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규소 매니저님, 지금 댓글창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막상 또 정책이 딱 나오면 또 크게 조정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일단은 그 정책이 일단 나오기 전에 일단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소강 상태가 나온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 차원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갖췄느냐라는 것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잘 하려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이 나와주게 되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저 PBR 관련주들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매매 포인트를 잡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은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 자체의 가치를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이제 퍼가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평균 퍼가 대충 한 10배, 11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부터 2배 정도는 가야 그게 적정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적정가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배당을 꾸준하게 받고 그 배당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배당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시장이 힘들어서 맨날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인 시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올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저 PBR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PBR 관련주 내에서 혹시 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현대차와 기아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지금은 조금 다소 이제 소강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자동차 판매가 다시 한번 강화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잘 팔아서 잉여금이 나오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또다시 분기별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진행되게 되면 주가는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보시는 게 좋겠고 현대차라든가 은행주들도 저평가된 종목인데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는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그 시점에서는 은행주는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전까지는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에 이어서 한교수 매니저님은 현대차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